올해 80대가 된 한 어르신의 말씀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습니다. 늙는 게 슬픈 게 아니고 아픈지 슬프네요. 누구나 그렇듯이 깃실까지 골골거리며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크죠.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건강 수명이 길고 어떤 사람은 짧을까요? 2023년 미국 복권 시스템의 연구에 따르면 60대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최대 18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습관을 지키는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하죠. 운동이나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많이 들었을 테니 오늘은 이 중에서 꼭 알아야 할 7가지 조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30년 이상 노인 정신건강을 종사한 전문가의 책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니 건강하고 활기찬 시니어 인생을 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노화 예방법이다. 고령이 되면 건강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건강을 위해 돈을 쓰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는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여전히 강해 연금을 모아 노래방을 간다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 밖에 나가 놀아야 두뇌가 자극을 받고 면역 기능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인들은 더 즐기고 놀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젊은 사람이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 잘 산다고 부러워하는 반면 고령자가 그런 걸 하면 좀 이상하다고 여겨지기 쉽죠. 하지만 70대가 되면 당당하게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70대는 지레만 틀어박히지 않으면 남성이나 여성 모두 다양한 스타일에 잘 소화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사치스러워 보여도 괜찮고 정장이나 캐주얼 패션 모두 잘 어울립니다. 70세를 넘기면 더 많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선택의 폭도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 모자나 안경, 스카프나 머플러를 활용해 나만의 세련된 스타일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젊을 땐 어울리지 않아서 포기했던 것들이 70대에는 의외로 모두 잘 어울리게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적극적인 70대가 되어야 합니다. 실현 일을 남들이 알아줄 때 기분이 좋아지고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보람을 키웁니다. 70대, 이제 나이가 들어 피곤하지만 하다고 집에만 있기는 아까운 나이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도 잘 어울리고 바위 카운터에 홀로 앉아있는 것도 멋지게 소화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미술관, 박물관, 정바장 등 어디든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바깥으로 나가다 보면 내게 맞는 장소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보다는 나를 위해 쓰자는 생각으로 돈을 쓰지요. 우리는 그동안 돈을 걸기 위해 고생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70대가 돼서 단번에 늙는 사람의 특징 한 가지. 최근 정년 연장, 재고용 등 고령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금 70대는 많은 이들이 퇴직 후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하지만 70대에 단번에 노숙해버린 사람은 은퇴 후 모든 활동을 한꺼번에 중단한 사람입니다. 이제 퇴직했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빈둥거리며 지내고 싶다고 생각하며 퇴직일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70세까지 현역 생활을 했던 사람이 퇴직 후 아무런 계획 없이 은퇴하면 쉽게 노쇠해집니다. 일을 하던 사람은 매일 지적 활동과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뇌를 자극하며 다양한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집에만 있으면 이런 뇌 활동이 없어지고 치매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 아무리 사무직이라도 통근하면서 신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집에만 있으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운동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동네 잡식회나 아파트 관리조합, 취미 모임에서 직책을 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역시 퇴직 후 사회 참여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느끼는 것은 상업의식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즉, 70대가 됐다고 해서 은퇴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상업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70대의 갑작스러운 노화를 막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은퇴한 직원이 아닌 신입 사원이라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70대에 오는 가장 위험한 신호 한 가지. 지금의 70대는 원지 왕성하다고 해도 이 나이에 많은 위험을 많이 안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위험은 의욕 저하입니다. 앞서 뇌 기능과 운동 기능을 유지하려면 계속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0대, 50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누워 지낸다고 해서 바로 뇌 기능과 달리 허리가 쇠퇴하지는 않지만 70대가 그렇게 하면 곧바로 노화가 진행됩니다. 70대는 의욕적으로 신체를 움직이거나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요양 서비스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0대가 되면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도 의욕이 저하되면서 활동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흥미를 느끼지 못해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고 외출도 싫어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사실 이런 의욕 저하야말로 노화에서 가장 두려운 점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늙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의욕이 감퇴하는 것이 갑자기 늙어버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의욕 저하가 현저해지는 시점이 바로 70대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의욕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끔 쥐를 껐다 혼자서 킹이라고 외쳐보는 습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70대는 노화와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젠 등년 시대에서 긴 노화의 기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선 뇌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70대에 가지고 있는 운동 기능을 80대 이후에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7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열쇠입니다. 70대 전반까지는 치매에 걸리거나 간호를 받는 사람이 아직 10% 안 됩니다. 다치거나 큰 병을 앓지 않는다면 50대, 60대 때처럼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활동기인 70대를 의식적으로 보내야 뇌와 몸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나중에 요양 서비스를 받는 시기도 늦출 수 있습니다. 70대는 건강한 80대로 연착륙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는 노화를 두 시기로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70대는 노화와 싸우는 시기로 80대 이후는 노화를 받아들이는 시기로 나누는 것입니다. 80대 이후에는 아무리 맞서봐도 노화를 완전히 거부할 수 없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와도 지속정지 살고 싶다고 싸워봐야 결국 좌절감만 느낄 뿐입니다. 85세를 넘기면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할 일이 많아지고 그때가 바로 있는 그대로 자신의 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80세를 넘긴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싫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큰 병이나 사고 없이 찬수를 다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자신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훨씬 나은 삶일 것입니다. 반면 70대는 활기차게 살 수 있고 아직 노화와 싸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70대에는 효과가 크고 의미도 큽니다. 80대가 되더라도 건강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생활의 질도 높이며 신체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고 정신 상태도 또렷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70대를 어떻게 보낼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하루하루의 노력이 80대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내가 결정합니다. 노화도 내가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5번째, 다이어트보다 먹어도 살찌지 않는 체질을 되찾자. 중년과 고령 이후에는 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조절하며 다이어트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년 이후에는 몸의 영양이 부족해지는 것이 더 나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더해준다는 관점으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지나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이어트를 하면 우리 몸은 지방을 저장하기 쉬운 상태로 변합니다. 식사 제한으로 영양이 부족해지면 몸은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려고 하므로 에너지 소비가 감소합니다. 이 때문에 산속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바다에서 표류할 때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이어트를 통해 최소한의 칼로리를 최대한 흡수하는 체질이 되면 칼로리가 조금만 초과해도 쉽게 리바운드하게 됩니다. 즉, 지방이 축적되기 쉬운 몸으로 변하는 셈입니다. 둘째, 식사 제한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식사 제한으로 다양한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지면 외형적으로는 살이 빠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의 윤기가 사라지고 흰머리가 늘어나며 모발량이 줄어들어 보기에 더 노화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세포 단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생물은 태강 생리적 사이클에 의해 단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이클에서 얻어진 물질을 산소를 사용해 대사시키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는 여러 효소, 보효소, 비타민들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다이어트에서는 이들이 부족해져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대사 사이클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여섯 번째, 더 이상 친구와 비교하지 말자. 70대에 접어들면 해당 연령대의 10%가 치매에 걸립니다. 나머지 90%는 두뇌 기능에 문제가 없어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우울에 관한 연구에서도 언급했듯 70대는 외관상이나 사회적 환경에서 개인마다 크게 다른 상황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저 친구에 비해 나는 못한다며 열등감을 느끼기 쉽고 이로 인해 큰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대에게 개인차를 인정하는 것은 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같은 사람은 없고 모두가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 자신이 할 수 없다고 괴로워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편이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외모가 점지 보이는 것에 얽매여 있던 50대, 60대의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믿습니다. 일곱 번째, 몸의 익힐 습관은 이후의 인생을 구해준다. 70대의 신체 기능과 두뇌 기능을 의식적으로 계속 사용하면 80대와 90대에도 요양 서비스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활동 시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의욕 저하를 피하고 전두엽과 뇌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계속 사용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세 전후에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신체 활동이나 두뇌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 의도적으로 뇌를 쓰고 신체를 움직이려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뇌 기능과 운동 기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70대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70대에 시작한 습관이 80대 이후에도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70대의 걷기로 결심하고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면 80대가 되어도 그 습관을 지속합니다. 수영이나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80세가 되어도 체력이 되는 한 지속합니다. 등산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것을 대체할 무언가를 해서 몸을 움직이려는 마음가짐은 평생 지속될 것입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연극 관람, 그림, 바둑, 장기 등 다양한 취미 활동도 70대에 습관화되면 80대가 되어도 그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70대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80대가 되어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0대에는 신체 기능이 70대보다 떨어지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는 의욕도 더욱 감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대 동안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곧바로 노쇠고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 유지를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지면 80대가 되더라도 활기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7일째 두고 방송을 이어갑니다. 끝으로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이란 지지는 능력이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행복한지 아닌지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인생의 마지막 단지에서는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꼴불견이라 생각하면 불행하지만 고맙다고 생각하면 행복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귀여움을 받습니다. 물론 반짝반짝 빛나고 토실토실해서 귀엽기는 하지만 상대에게 온몸을 맡기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사랑스러운 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공고를 받으며 나고 성장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돌봄을 받으며 죽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제가 정신과를 선택한 이유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세에 지인이 하던 고령자 전문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인선 천전에서는 의학서적이나 논문의 지식만으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들이야말로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자기만의 인생 드라마가 있고 모두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입니다. 병이 원인이라 하더라도 부득이 부른 결과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은 결국 모두 하나의 존재일 뿐 각자의 인생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소중하고 독특합니다. 잘난 인생과 못난 인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함께 살아가며 성장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마음의 전문가로서 환자들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오히려 환자들로부터 깊은 가르침을 받게 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마음과 몸의 건강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부분을 비우게 해줍니다. 마지막에는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속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또 하나의 중요한 행복에 관한 힌트는 어린 아기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기는 사소한 일에도 열중하며 무엇이든지 즐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기의 모습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순수한 즐거움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기는 어떤 일에도 크게 웃으며 즐깁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이고 그 태도가 바로 행복을 느끼는 능력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행복이란 즐기는 능력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능력을 갖추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백년을 온전히 즐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행복은 즐기는 능력이다. 이 말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만화책에서 나온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그 구절에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른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고 그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종종 돈을 많이 벌면
명예를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행복일 뿐, 진정한 행복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은 한순간일 뿐, 그 후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행복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기본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전환을 시작하면 그 전화가 쌓여서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챙기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하루하루를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오래 살아가는 이유이자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책 곁에 두고 이 글을 함께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0대의 행복한 고령자라는 책을 통해 우리는 각자 삶의 방식에 맞는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